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구는 공천을 미루면서 전략 공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 후보 토론회가 음주 논란으로 무산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김승욱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김승욱 후보는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는데 면접을 본 지 하루 만에 경선이 필요 없는 1차 단수 후보 공천자 25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던 제주시 갑선거구의 김영진 예비후보는 단수 후보 공천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고기철, 이경용, 정은석 세 예비후보가 함께 면접을 본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전략 공천 요청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경용 후보는 고기철 후보가 면접위원에게 서귀포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기철 후보는 경선을 하면 이탈표가 생기니 내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 후보 토론회는 음주 논란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송재호 예비후보가 지나친 음주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했다며 전직 보좌관이 폭로하자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면 왜 도망갑니까? 자신 있으면 당이든 법원이든 얼마든지 저 문대림 가겠습니다. 떳떳하면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비굴하게 왜 도망갑니까? 송재호 예비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원팀 선언을 깨고 네거티브를 하는 바람에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술로 인해서 그게 폭행이든 폭력이든 기물파손이든 음주운전이든 노상방뇨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의정활동이 됐든 그전에 대학교수가 됐든 균형발전위원장이 됐든 성과를 소홀히 해본 적도 없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후보의 음주 공방으로 제주도가 전국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한 체육회 회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체육회 회장은 지인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용협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심지어 신용카드 가입까지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원들이 받은 한 선거 홍보물. 체육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홍보물을 받은 직원은 모두 4명. 이들은 모두 체육회장의 강요로 지난해 9월 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장이 직접 회장실로 불러 조합 가입을 지시해 거부할 수 없었고 일부 직원은 가입 여부를 보고까지 해야 했다는 겁니다. 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개인 핸드폰으로. 그래서 회장실로 호출을 한 다음에 조합 가입을 그냥 요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이 신협에는 체육회장 학교 후배가 후보로 나섭니다. 선거 공고일 3개월 전에 가입한 조합원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한 후 해당 후보의 전화까지 왔습니다. 이번 신협 이사장으로 출마하는 입니다. 저희 회장님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회장님요? 내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가입을 좀 부탁했습니다. 회장의 강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체육회 직원들은 필요도 없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확인된 인원만 8명입니다. 카드 영업을 하고 있는 체육회 부회장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였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카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선거 기간 때 회장을 돕다 보니까 그 본인의 생업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회장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카드 발급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체육회장은 조합 가입을 권유했을 뿐이며 신용카드 발급도 부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는 선거가 언제 있고 누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인데 외국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장을 고발했고 문체부는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설 연휴에 식당 여러 곳을 돌며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쓴 뒤 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까지 비춰가며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들어온 창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납니다. 20분 뒤 근처의 또 다른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금고를 열고 현금 따발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동전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창문이 쉽게 열리는 등 잠금 장치가 허술한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엿새 동안 피해를 본 가게는 제주 시내와 조천읍 일대 18곳. 살짝 걸쳐졌을 때는 이제 문을 들썩이면 좀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지. 좀 황당했죠. 30대 남성이 훔친 돈은 450만 원.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진행자에게 선물을 하다 사채까지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 연쇄적으로 빈 영업점 털이범이다 보니까 사안이 중하고 상습성이 있어서 구속하게 된 것이죠. 한편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무인 가게에서 복면과 헬멧을 쓰고 현금을 훔친 중학생 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3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4.3평화재단이 처음으로 상근 이사장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상근 이사장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한 뒤 도지사가 승인해왔지만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고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7천여 명에게 생활보조비 10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생활보조비 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생존 희생자는 매월 70만 원, 배우자 30만 원, 75살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항공료도 2만 900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3.1절 기념식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기념식에서 주요 내빈석에 앉을 수 있고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3.1절 기념식은 제주시 조천읍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열리는데 제주도는 기관단체장 위주의 초청 행사에서 도민과 광복회원 등 참여자 중심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민간협력의원 개원이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당초 지난해 10월에 민관협력의원이 개원할 계획이었지만 계약자가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 양수가 어려워 개원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까지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 수가 1,5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500명 이상 동의하면 제도 개선과 법령, 조례 재개정 요구 등 도민의 관심이 큰 정책 현안에 대해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됩니다. 온라인 청원은 재작년 11월부터 84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59건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새로 생깁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전담조사관과 화해 조정 업무를 맡을 조정경력관을 교육청에 새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법률 자문을 해주고 사건 발생 접수와 처리를 도와주는 처리 지원관 2명도 교육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숙박시설이 7,000곳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7,200여 곳으로 7,000곳을 넘겼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